당신이 알아야 할 100가지 건강상식 일당 백. 안녕하세요. 일당백 MC 이승현입니다. 아직 날은 좀 쌀쌀해요. 그래도 마음은 완연한 봄입니다. 봄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식구들은 어떨까요? 봄 좀 타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봄이다 보니까 춘곤증이라고 하죠. 좀 확실히 졸리고 좀 피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봄이라서 우리는 꼭 장가를 가야지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춘곤증이 왔어요. 큰일이네. 그런 게 있었네요. 수빈이 형. 저 같은 경우는 봄을 너무 잘 타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마음이 떳떳해지면서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매니저님하고 운전하면서 가더라도 좀 꽃길로 가달라고 좀 부탁드리면서 꽃바람 맞으면서 미세먼지를 막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봄은 없습니다. 왜요? 애가 중학교를 가거든요. 새학기가 돌아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지 춘곤증이 올 틈도 없어요. 다크서클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당백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자문단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이 봄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정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옥입니다. 자, 오늘의 건강 주제는 무엇일지 이제는 화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도전 부부 요리 고수. 오, 유명한 집인가 봐요. 맛있는데? 내가 이 집 10년째 담그는데 이 집 사장 부부가 갈비 참 잘해 맛있게. 어우 된장국도 먹어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두 분 여기서 오래오래 장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요. 아유. 맛있게 드세요. 싸우셨나 보다. 두 분이서 미묘한 신경전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매상 총 얼마야? 현금은 160이고 카드는 한 200 정도? 자, 80만 원. 하루 매출 360이면 이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카드 결제는 입금되면 바로 쏴줄게. 알겠어. 정확하게 반 보내. 너무 냉랭한데? 쇼윈도우 부분가? 영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누구죠? 가게는 들락거리지 않기로 한 거 아닌가요? 죄송해요. 중요한 일이라. 여보, 다 끝났어? 무슨 여보? 여보? 누구랑 여보? 여보, 저기 앉아있어. 10분만 기다려. 금방 마무리할게. 알겠어. 하여튼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니 손님들이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다녀왔습니다. 당신 왔어? 에? 또 남편분이 계시네요.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그래, 늦었는데 얼른 씻고 자라. 또 못마땅하시네요. 가족들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냉랭하지? 여보, 그 식당 언제까지 나갈 거야? 엄마 속이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당신 요즘 힘들어하는 것도 걱정되고. 우리 결혼 전에 다 이야기 된 건데 갑자기 왜 그래? 나라고 뭐 전 남편이랑 부대끼면서 일하고 싶은 줄 알아? 전 남편.
이제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 가게는 어쩔 거야? 부부 대박집으로 방송까지 탔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지면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폐업하기는 아까운데.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앞으로 3년 동안 지금처럼 같이 일하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뭐 이혼하고서도 부부 행세하잔 말이야? 그래. 당신이나 나나 새 가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니까 3년 동안 더 모은 다음에 찢어지자는 거지. 물론 이 가게도 그때 정리해서 반으로 나누고. 비즈니스 파트너 하자는 얘기지? 좋아. 잘 부탁해. 근데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거. 그렇죠. 이제 1년 남았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알지. 미안해. 내가 잘 보면 당신 돈 걱정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머님께는 안 들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게. 오늘은 이제 부부 대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엄청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 추리를 할 것도 없이 일단은 여기서 관계에 대한 설명을 미리 다 해주시니까 궁금증은 가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들이 궁금하네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드라마? 저는 또 노래 한 소절이 생각나는데요. 거짓말한 거 정말 싫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거짓말이더라도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뭐 욕쟁이 할머니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실제로 욕을 막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욕쟁이 할머니란 컨셉 때문에 막 욕 연습을 하면서 가게 운영을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네. 특히나 요즘은 가게 운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컨셉이라도 버리기가 아깝고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 저기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도 기만인 거고 현재 재혼한 남편이죠. 현재 또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닌 거고 저는 이 컨셉 반대세요. 저도 너무 사실 반대하긴 하지만 이게 부부가 오랫동안 쌓아온 장사의 노하우나 맛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반으로 나누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 포기를 못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서 화병까지도 날 것 같은데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주제가 화병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이런 게 아닐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갑자기? 이거, 자. 화병 나왔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이다. 반기를 좀 들어주실 것 같은데. 자, 강 배우님. 돌아온 코너 속의 코너. 강지섭의 단서를 찾아라. 자, 첫 번째로 영자 씨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세요. 거기다가 10년째 맛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혼자서 설거지 다 해, 요리 다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 또 맛집이다 보니까 뭐가 또 들어오겠습니까? 아까 봤죠?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손가락 관절이 또 안 좋아요. 문제다가?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결론. 관절염은 다들 걸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관절염 또는 이 손가락 관절염. 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관절염이요? 근데 제가 좀 예리하게 추측을 해보자면 사실 오늘 오신 선생님분들 중에 정형외과 쪽 선생님은 안 오셨거든요. 관절염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빠? 자, 여러분. 전공 선생님들의 맞게 주제를 한다고 이렇게 저희 작가들이 그렇게 쓰지 않아요. 1차원적인 거에서 탈피를 하세요. 네? 네. 지난주까지 1차원적이었는데요. 갑자기? 그게 바로 나야 나.
어쨌거나 우리 강지섭 배우가 여태까지는 그랬을지 몰라도 오늘은 아니다. 라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는데 맞을지 안 맞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단 선생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 네. 오늘 주제를 조금 예상해 보면 사람을 속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늘 이 조마조마하고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조금 생각도 해보네요. 김현옥 선생님. 저도 이 정도만 보고는 감이 좀 잘 안 잡히기는 하는데요. 수빈 씨 말대로 몸도 마음도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긴 한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질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동안 나왔던 그 드라마들의 난이도에 비해서 오늘은 난이도가 굉장히 최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니, 어디 아프신지 자꾸 주무르고 계시네. 왜 그래? 어디 아파? 미안. 나 때문에 못 잤지. 요즘 너무 무리를 했나. 관절도 쑤시고 잠도 안 오네. 그럼 따뜻한 차 한 잔 타다 줄까? 아니야. 내가 마실게. 당신은 새벽에 일 나가야 되니까 얼른 자. 참 둘 다 착하네요. 그렇죠? 선하네요. 서로 위하고. 저녁 많이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네. 맛있겠다. 맛있어. 식욕이 새벽 4시? 새벽 4시에? 4시면 저렇게 먹는다고? 아침인데요? 아니 4시에 어떻게 입맛이 있을 수가 있죠. 우와. 식욕이 통증을 이겼는데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밤마다 배가 고픈 거야. 그래도 이건 못 참지. 속 쓰려.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어디 아파? 저녁 장사해야 되니까 아프면 약 사 먹어. 아니야, 괜찮아. 아우, 정없어. 정말 왜 진짜. 그래? 어서 오세요. 어머니다. 어머니다. 어머니. 설마 했는데 나한테 거짓말하고 여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 어머니 그게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이런 상도덕도 없는 것. 이혼까지 한 마당에 우행세하면서 같이 일하는 게 말이나 되니? 당장 짐 싸서 나와! 어머니. 당장 안 따라 나와? 이거 뭐 이거죠? 무슨 왜 그래? 오늘의 주제는 호러인가요?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어. 열받으면 땡기죠. 아니, 대체 어머니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야? 짜증나. 전 남편 잃은 거 아닐까요? 어머니한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나저나 이제 어떡하지? 내일 가서 그 인간이랑 상의 좀 해봐야 되겠다.
뭐야? 지난번보다 7kg나 쪘네. 요즘 너무 폭식을 했나? 속이야. 요즘 왜 이렇게 속이 쓰려? 어머니, 저 잠깐 외출 좀 할게요. 그러니까 주기로 한 1억 언제 줄 거냐고요. 우리 며느리 포기하게 하면 1억 준다면서요.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 어머니, 지금 통화한 사람 누구예요? 돈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게 사실은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네 전남편이라더라. 네? 그 사람이 왜요? 자기랑 너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너 가게 포기하면 1억 준다고 하더라. 네? 네가 여태 날 속인 게 괘씸하기도 하고 1억이나 준다고 하니 잘됐다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다. 네랑 기수한테도 그게 낫지 않겠니? 인간을 그냥. 계산이 전혀 안 되시는 시어머니신 거예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딴 부탁을 할 수가 있어? 내년에 이 가게 정리하고 나랑 돈 나누기로 한 거 잊었어?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었나? 아니 저런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솔직히 이 가게 폐업하는 거 아깝긴 하잖아요. 그냥 1억 받고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저랑 이희가 가게 운영 잘 해볼게요. 어차피 이 가게 이 사람 명이잖아요. 여우 같은 게. 무식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치사한 인간들. 두고 봐. 나 절대로 포기 안 해. 아니 못해. 와 역대급이다 역대급. 저게 전생에 무슨 왼수를 져갖고 끝까지.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괜찮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거 봐, 속 아파 또. 그러니까 위, 궤양 뭐 이런 걸 계속 달고 사나 봐요. 밤에 또 많이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 생겨요. 스트레스성 위염입니다. 약 잘 챙겨 드시고 식사 규칙적으로 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네? 복부 비만도 심하고 혈압이랑 당수치가 높아서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합세해가지고 지금 평생을 거의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일군 가게 뺏기게 생겼죠. 수중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적이에요. 혈압에 당수치 높고 비만 걸려있고 안 돼. 거기 스트레스성 위험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전 남편이 일을 꾸민 것도 진짜 열이 받는데 아니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렇게 한다는 건 진짜 뭐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몸도 마음도 진짜 병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주님이 꼭 진짜 다시 성공해서 완벽한 복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점 하나 진짜. 찍고 네. 나쁜 여자라고 하지마 용서 못해. 제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진짜 이거는 제 기준으로는 용서 못할 일이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드라마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돈은 잃으면 다시 노력하면 되지만 건강은 잃게 되면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고프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뭔가 이 저작 운동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나? 아니, 맛있는 거 먹으면 당연히 기분 좋고 스트레스 약간 풀리는 기분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많으신데요. 스트레스는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특정이 가능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그 호르몬이 계속 무언가를 먹게 만들고 또 살이 찌도록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살이 쪘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내가 살이 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측정이 가능한 호르몬이 있다고 그건 처음 듣는데 그러면 또 살찌는 호르몬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호르몬인가요? 네, 바로 우리 몸을 살찌게 만드는 호르몬은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콜티졸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일이 많을 때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할 때 몸 곳곳에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신호를 전달하게 해주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좋다는 말도 있는 거군요. 이 문제는 이 콜티졸이 필요할 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과다 분비가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이 콜티졸이 지방을 축적시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내장 지방에는 콜티졸에 반응을 하는 효소가 다른 곳 지방보다 4배가 더 많은데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콜티졸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염증을 많이 내뿜는 나쁜 지방,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걸그룹 때 생각해보면은 진짜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거 자체가 살이 많이 됐던 경험들이 많이 그래서 생각나요. 뭐가 더 먹고 싶어지고 그랬나 봐요, 진짜. 실제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 축적이 더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를 한번 봤더니 같은 음식을 내가 섭취를 해도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끼당 한 104칼로리 정도를 좀 덜 태우는 몸이 된다고 해요. 이거를 1년 정도로 환산을 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는 5kg 정도가 더 찌는 거죠. 그러면은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찌는 경우가 다른 경우가 또 있을까요? 네, 또 다른 문제는 콜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이랑 그렐린 호르몬을 교란시킨다는 게 안 좋은 점입니다. 렙틴하고 그렐린? 그렐린이라고 하셨죠? 네. 이거 정확하게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렙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먹어서 과식하거나 체내에서 이제 지방산이라 그래서 지방의 노폐물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지방 세포에서 분비돼서 뇌에서 우리가 이제 그만 먹어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됐어. 네. 그에 비해서 이제 그렐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공복 상태를 유지가 될 때 위에서 분비가 돼서 내가 이제 배고프니까 뭐 좀 먹어. 그러니까 배고픔을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호르몬이 시소같이 서로 반대작용을 하면서 식욕을 조절한다 보시면 돼요. 수면이 부족하고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 이 코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되고 이 두 호르몬이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 이 영자 씨가 계속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계속 폭식을 했잖아요. 이게 저녁을 먹었는데도 계속 또 허기가 지고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져서 내가 진짜 배고픈 게 아니고 가짜 식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가짜 신용구나 계속. 혹시 또 체중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호르몬들이 또 있을까요? 네, 바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아디포넥틴은 간과 근육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끔 지방을 태우는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이 포도당으로 한번 대사가 되었다가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디포넥틴은 간과 근육세포 주변에 있는 지방을 바로 산화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해주는 좋은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지방이 분해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장기가 움직이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의 양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디포넥틴이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잠깐만요. 지방을 태우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호르몬이 분비하게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바로 뱃살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뱃살, 특히 이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호르몬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세포가 많아지고
그 부위에 염증 세포가 모이게 되는데 이 염증 세포들이 아디포넥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드라마의 주인공 영자 씨는 지금 돈도 잃게 생겼고 건강도 잃게 생겼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치달아갈지 함께 보시죠. 당신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단 말이야? 내가 신경을 많이 못 썼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 왜 미안해. 내가 밤마다 복식해서 그랬지 뭐. 어머니 일도 미안해. 내가 어머니 잘 설득할 테니까 가게 일 계속 하고 싶으면 해. 아니, 나 그냥 가게 포기할래. 어? 나 지금까지 20년 동안 가게 운영하면서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아. 과로에 스트레스에 잠을 제대로 자본 게 언젠가 싶어. 여보, 괜찮겠어? 나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꽤 있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 가게 잊고 새 출발할래. 현명하시네요. 네, 건강부터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말리지 마. 알았지? 남편이 그래야 되는데 내가 대신 나가서 일할게. 아니 저 삼겹살만 먹으면 네, 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탄고지요? 아침부터 부담스럽게 웬 삼겹살이냐? 아니, 당신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 저 오늘부터 저탄고지 다이어트 할 거거든요. 거봐. 저탄 뭐?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고기랑 채소만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적이래잖아요. 이렇게 살 뺀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근데 진짜로 저렇게 살 빼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인맥 네. 정리할 때 최고입니다. 날카로워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힘들어. 살찌니까 무릎도 아프네. 아프죠. 그렇죠, 아프지. 당연히 이게 하중이 아프죠. 있는데. 그래. 운동은 몸무게 좀 줄면 그때 다시 하고 일단 식단이나 제대로 해야 되겠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나. 다이어트 식단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하면서 저녁에 대한 기대감으로 끝났어. 저기요,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저건 진짜 고지다, 고지. 여보, 치킨 먹어도 되는 거야? 간이 다 되어 있을 텐데. 튀김은 벗기고 살코기 위주로 먹으면 괜찮아. 이 닭고기도 다이어트에 좋대잖아. 맛있겠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요즘 따라 속이 많이 아프네. 또 위험인가? 많이 아프면 병원 갈까? 아니야. 약국에서 사온 위약 있어. 그거 먹으면 돼. 근데 진짜 저래서 병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병원 안 가고. 다크서클이에요? 어떻게? 아가, 내 얼굴이 네? 어떻게 쾌하네. 어떻게?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 너 어디 아프니? 그냥 요즘 소화도 잘 안 되고 위가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나랑 같이 병원에 좀 가보자. 지금 새 가게 알아보느라 정신 없는데 다음에 제가 가볼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유, 걱정돼요. 네, 밖에서.
여보. 여보. 괜찮아? 왜 그래? 위가 너무 아파. 어떻게 여보? 당장 병원 가자. 당장 병원 가보자. 담석증입니다. 담석증이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게 다 담석, 돌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늦게 오셨네요. 저는 그냥 위험인 줄 알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장 담낭 절제술을 해야 합니다. 간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고 담낭에 염증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수술이라니. 그냥 위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었는데. 담석증 진짜 아프대요. 통증 엄청 심하죠. 예, 이 산 넘어 산입니다. 비만에 뭐 당 수치 높고 위험까지만 해도 야, 이게 갈 길이 멀다 했는데 담석증까지 생겼어요. 이거는 수술 상황이에요. 근데 담석증 하면 뭐 몸에 돌이 생긴다 이 뜻이잖아요.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이 담석증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쓸개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그 담낭에 보통 이 담즙이라 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이 소화액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저장된 담즙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담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석이 주변 담낭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아서 염증을 유발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통증이라던가 심해지면 이제 제대로 된 담즙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얼굴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엄청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약간 헷갈릴 만도 하셨던 게 보통 이제 윗배에 통증이 좀 생기거나 구토 같은 게 나타나니까 내가 위염이라든가 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영자 씨가 다이어트하는 방법들을 보니까 막 저탄고지 하시고 이랬다니 되게 다이어트 방법도 약간 위태위태했어요. 비만하고 담석증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담석의 주 성분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자 씨가 이제 보면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섭취하셨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비만 환자들이 이제 당뇨, 고지혈증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혈액 내 지방산이라던가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또 같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비가 또 과도하게 많아집니다. 그 때문에 담낭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비만 연구에서 담낭 질환의 유병률이 높게는 87에서 97%까지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비만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라고 하는데 저는 담석증이 온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된 다른 질병이 또 있을까요? 네, 바로 담석증과 함께 또 다른 소화계 질환인데요.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복부 비만인 경우에 내장 지방 때문에 위에 내압이 증가하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고 속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살이 뺐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하나 이제 비만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건강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바로 면역력입니다. 아니 이 면역력도 살찌면 안 좋아져요. 짜증나. 비만이랑 연관이 있는 안 좋아지나요? 네, 내장 지방이 염증을 좀 많이 내뿜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몸속에 수많은 면역 기관들이 이제 우리 몸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들이 침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살이 좀 쪄서 몸에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이 자꾸 생겨 있으면 특별히 외부 침입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싸우는 전투 상태를 제가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면역기관들이 지쳐 있어서 정말 싸워줘야 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정작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을 빼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진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한 새로운 관점, 올봄에 비만 호르몬을 잡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식품을 우리의 또 일당백의 자랑이죠. 한의원 셰프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한의원 셰프의 일당백 솔루션
지금부터 만나 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비만 호르몬 억제에 도움을 주는 레몬 초생강입니다. 레몬 초생강의 재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만 호르몬 억제를 도와주는 가장 핵심 재료는 바로 이 생강입니다. 자, 우리 한의원 셰프의 일당백 솔루션은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의외다, 와. 생강. 근데 생강이 우리나라 뭐 반찬 재료로는 많이 쓰이는데 생강 자체로 나오는 음식들이 많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생강차 이 정도는 많이 들어봤는데 되게 신박합니다. 아,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십시다. 아, 요것도 이 생강 초절임만 먹기 살짝 좀 불편하실까봐 센스 있게 또 이렇게 궁합을. 연어. 또 이게 연어가 정말 상큼해. 궁합이 되게 잘 맞는다, 이거랑. 맛있다.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이게 생강이 좀 의외예요. 생강이 체중 조절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 많이 드시죠? 네. 동의보감에 이 생강의 성격이 따뜻하고 맵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관절이 시리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관절의 냉기를 많이 쫓아내줍니다. 그러니까 몸살에도 많이 쓰이고요. 보통 뭐 복통, 그다음에 소화불량, 설사증을 낫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생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되는 이유가 이 생강의 이 알싸 매운맛 있지 않습니까? 이 매운맛 성분 중에 하나인 진저롤과 쇼갈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분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체내 콜레스테롤을 좀 떨어뜨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욕 억제 호르몬 중에 하나인 렙틴 호르몬 기억하시죠? 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이 렙틴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이란 물론 고맙고 좋은 식품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만을 관장하는 그 렙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 렙틴 호르몬도 그 인슐린처럼 살이 쪄서 비만 상태가 되면은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어서 분비가 더 많이 돼 렙틴 농도는 높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렙틴 농도가 높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실제 비만한 환자들에게는 렙틴 호르몬 수치가 날씬한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게 측정이 되지만 진저롤을 투여를 했더니 이 렙틴 호르몬 수치가 감소를 해서 호르몬 불균형을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야, 이게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걸 떠나서 조절을 해주는군요. 야, 지금 일당백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최고입니다. 어쨌든 한의원 셰프의 비만 호르몬에 관계되는 좋은 음식 첫 번째 솔루션을 알아봤고 그렇다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뭘까요? 보여주세요. 비만 호르몬을 조절하고 또 체중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우리 한의원 셰프님이 준비한 두 번째 식품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정주석 선생님 앞에 화분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이 뭘까요? 뭐 이렇게 약간 수세미 같기도 하고. 그렇죠? 스투키인가? 근데 딱 보기에는 뭐 선인장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저거를 뭐 떼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식물인가요? 네, 바로 그 식욕 고민을 좀 덜어주고요.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우리 두 번째 일당백 솔루션은
보시다시피 시서스입니다. 히서스 들어보셨죠?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겼고 수세미랑 비슷했네요. 이 시서스가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굴을 뜻하는데요. 인도라던가 열대아시아에서 자라는 이 포도과의 덩굴 식물입니다. 인도 전통의학성인 아율베다에도 이 약용식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고요. 영국 식품표준청이라던가 캐나다 보건부에서도 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한 식품입니다. 이게 각국마다 인정도 받고 인증까지 받은 거라고 하니까 확 이렇게 신뢰가 더해지는 것 같은데 이 아이를 간 애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요 가루가 되겠죠? 일단 드셔보십시다. 네. 향도 있어요. 향도 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흑향. 이 흑향 남자분들이 확실히 섞는 거 적당량. 저렇게 우리 하는 봐요. 이게 의사 선생님들은 뭘 좀 아시니까 소량만 딱 넣어서 있어 보이게 드시는데 우리 살 좀 빼보겠다고. 우린 떡 쪘어 지금. 이거를 그냥 때로 넣어가지고 부끄럽지만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약간 차 같다 차. 차인데 네. 되게 좋은 흙 맛이 나요. 정제된 흙 맛이 나요. 둥글레차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시서스 성분이 다이어트에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시서스에는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퀘르세틴이라든지 이소람니틴이라는 성분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지방을 분해한 후에 흡수를 시키는 이 리파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데요. 결국 몸에서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이 되니까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실제 임상 연구에서 과체중 성인 남녀에게 8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300mg씩 섭취하도록 했더니 체중이 7.4kg, 그다음에 체지방이 7.9%가 감소했고요. 허리 둘레는 8.6cm, 엉덩이 둘레도 9.1cm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시서스가 비만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건가요?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 아디포넥틴 기억하시죠 아직? 네, 이 시서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아디포넥틴 호르몬 분비되도록 촉진을 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도 잘 분비되도록 하는데요. 아까 김현옥 선생님께서 비만 환자들은 이제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렙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지만 제 역할을 못한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시서스 추출물이 렙틴 호르몬이 정상화되는 데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과체중 성인들에게 8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후에 호르몬 변화를 살펴봤더니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은 36.2%가 증가를 했고요. 렙틴 호르몬은 28.9%가 억제되는 효과를 나타났습니다. 우와, 호르몬도 정상이 되고 살도 빠지고 세상에 이보다 좋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시서스가 혹시 또 다른 곳에도 도움을 주나요? 시서스는 또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비만이라던가 당뇨, 고지혈증 같은 다양한 비만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과체중 성인 남녀에게 이 시서스 추출물을 8주간 300mg을 먹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같은 경우는 17.7%가 감소했고요.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같은 경우에는 15.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아까 시서스 중 풍부한 성분인 퀘르세틴 기억나시죠? 네. 이 퀘르세틴 성분이 혈압을 낮춰주는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8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후에 임상 결과를 봤더니 1기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보통 시서스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0mg이거든요. 네,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게 좋고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신, 수유 중인 분들은 섭취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하는지, 식약처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몸에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고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사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비만 호르몬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일당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가지 건강상식 모두 전해드리는 그날까지 리얼 건강 스토리 일당백!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뭐? 배가 고파? 근데 애들은 잘 먹으면 너무 예쁘긴 한데. 한 그릇 더 먹어? 아직 어린데 살 좀 찌면 어때? 그건 아니에요. 어릴 때 식습관이 평생 간다니까요. 요즘 소화비만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당뇨 발병 연령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영찬이 어떡해.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